네, 그러면 이번에는 필터 인풋 스트림, 필터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터 인풋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기능을 추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새로운 패키지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04번이라고 할 거고요. 자, 필터 인풋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EX01번부터 서브 패키지를 시작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예제는 속도를 향상시키는 버퍼드 인풋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버퍼드 인풋 아웃풋 스트림. 자, 일단 메인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여기 메인 메서드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파일을 복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했을 때 파일을 복사를 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파일을 복사하는 경우 두 가지를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복사할 파일을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자, 일단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파일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자, 패키지 바로 안에다가 만들게요. 자, 파일스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지금 복사에 사용될 어떤 걸 사용해도 복사에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여기서 사진 한 장을 그냥 복사를 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자, 제가 복사해 둔 사진은요, 고양이 사진입니다. 그냥 크기가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자, 이 고양이 사진을 지금부터 복사를 해서 이 위치에 있는 사진을 복사를 해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예제로 돌아가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을 생성을 해야겠죠. 파일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지금 파일을 복사를 해놨으니까 그 오리지널 파일을 가리킬 수 있는 파일 객체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파일이라고 이름을 질 거고요. 뉴 파일 하고 나서 자, 경로를 써야 되는데요. 경로는 여기서 그냥 그대로 위치를 찾아가지고 올게요.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까지 프로젝트 위에까지가 현재 작업 폴더의 위치가 될 거고요. 자, 소스부터가 상대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만큼을 그대로 카피해서요. 자, 여기에다가 그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따옴표 문자열로 표시하게 되면 역슬래시는 이렇게 두 개가 표시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로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윈도우 버전에서는.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파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시켰고요. 자,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위치, 이 파일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가 지금 막 복사했던 mycatorigin.jpg라고 하는 이 파일을 가리키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지금부터 이 파일을 복사를 해서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복사를 한다면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객체를 두 개를 좀 더 만들 건데요. 자, 이 파일을 복사할 파일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opy file 2라고 이름을 짓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copy file 2라고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copy file 2라고 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똑같이 파일 이름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copy 1이라고 할 거고요. 하나는 copy 2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세 개의 파일 객체가 생성이 됐네요. 이 두 가지는 아직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가지고 이걸 그대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본 파일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샵 1번. 자,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퍼드 인풋 스트림. 자,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 두 번째는 사용한 경우를 바꿔주면 되겠죠. 2번 사용한 경우. 사용한 경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지금 똑같이 복사를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시간을 좀 재면 되겠죠. 일단 시간을 재기 위해서 long이라고 하는 타입으로요. 스타트와 엔드를 지정할 거고요. 각각의 두 가지 방법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타임 1과 타임 2라고 하는 변수도 같이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위에다 지정할까요? 자, 그럼 먼저 스타트 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현재의 시간을 나노 타임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ry catch 문을 쓸 텐데, 물론 try catch 문이라고 하는 놈은요, 그냥 과거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try catch를 사용한 다음에 close를 해주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try catch with resource, 다시 말해서 자동으로 리소스 해제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put stream is는 new 파일 인풋을, 파일을 먼저 읽어가지고 와야 되는 거니까요.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할 거고요. 오리지널 파일을 읽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아웃풋 스트림도 여기서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파일을 읽자마자 바로 그 파일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도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 자, 이번에는 카피 파일 1이죠. 첫 번째는 카피 파일 1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try catch 문을 쓸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 try라고 하는 문 옆에 소괄호가 있고 이 소괄호 안에다가 기본적으로 이걸 그대로 이렇게 쓰게 되면 나중에 이 is라고 하는 것과 os라고 하는 것은 try catch 문이 끝나는 순간에 자동으로 오토 클로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캐치 문 안에서는 IO exception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O exception으로 그냥 여기 안에는 내용을 비워둘게요. 아니면 뭐 그냥 print stack trace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print stack trace 정도 해주도록 하고요. 결국에 여기 안에다가 지금 기본적으로 복사하는 코드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복사하는 코드.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지금 임포트 되어 있지 않은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은 임포트를 시키셨고요. 복사하는 코드를 한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하나를 읽자마자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while 데이터를 하나 읽을 건데요. 그 데이터는 is에서 한 바이트씩 읽을 겁니다. 자, 그 값이 -1이 아닌 동안까지 계속 읽을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파일의 끝까지 읽을 거고요. 그렇게 읽은 데이터는 그대로 내가 방금 읽은 데이터를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write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읽은 데이터가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하위 비트를 그대로 출력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 세미콜론 빠졌네요. 한 줄을 이렇게 띄울까요? 좀 가독성이 있게. 여기 소가로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한 거죠? 내가 읽은 데이터 읽자마자 실제로 이 인트라고 한 데이터 하위 바이트에 1바이트의 데이터가 써질 텐데 그 하위 바이트 1바이트를 그대로 다시 또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OS를 통해서. 그럼 결국에는 오리지널에서 한 바이트 읽어다가 카피라고 하는 이 파일에다가 그대로 한 바이트씩 쓰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첫 번째 오리지널 파일의 끝을 만날 때까지. 결국에는 여기 있는 놈들이 그대로 여기에 카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 try catch가 끝날 때 이건 try catch with resource 구문이기 때문에 is랑 os라고 하는 놈은 따로 클로즈 시켜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클로즈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끝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복사가 끝난 걸 거고요. 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end time을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system.nanoTime 체크를 하시게 되면 결국엔 이 스타트와 엔드의 간격, 그 차이가 결국에는 실제로 수행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ime 1이라고 하는 값에다가는 end 마이너스 start, 자, 시간의 차이를 집어넣고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할까요? 자, without buffered input stream, output stream. XX로 쓰겠습니다. 자, 그 시간은 타임 1에 지금 저장이 되었으니까 타임 1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놓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전체 화면으로 두고요. 당연히 결과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또 다르게 나올 겁니다. 본인의 컴퓨터의 뭐 사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요. 지금 이만큼의 나노타임입니다. 나노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9승인데 일단은 뭐 상대적인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보니까 일단은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파일을 복사하는데요. 자, 같은 위치에 파일이 복사가 됐겠죠. 일단 복사가 잘 됐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F5를 누르게 되면 새로 고침이 되어집니다. 자, mycach라고 하는 오리지널 파일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카피된 파일은 이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카피가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파일을 복사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똑같이 사용할 건데 뭐만 바꿀 거냐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위에 걸 그대로 카피할 거고요. 밑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 사용하는 경우죠.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일단 시작 시간을 찍었습니다. 스타트에다가. 자, 그 상태에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만든 건 동일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버퍼드 인풋 스트림. 자, BOS라고 하겠습니다. 버퍼드 인풋 스트림의 약자로요. new 버퍼드 인풋 스트림. 자, 하고요. 자, 보세요. 여기 IS라고 하는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 변수로 여기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터니까 얘가 호수라고 치면 이건 호수 앞에 붙이는 샤워 꼭지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샤워 꼭지만 가지고 만들면 안 되죠. 샤워 꼭지를 호수에다 연결해야지 물이 나올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입력 매개 변수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을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시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이 되실 거고요. 자, 아웃풋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풋에도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연결했던 것처럼 아웃풋에도 대칭적으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이번에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BIS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고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BOS라고 쓸게요. 자, new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자, 마찬가지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OS라고 하는 아웃풋 스트림을 연결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시면 결국엔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다 공이 만든 거죠. 자, 이번에는 카피 파일을 두 번째 파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해서 만든 파일은 카피 파일 2일 거고,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카피 파일 1입니다. 어차피 파일은 복사가 잘 된다고 한다면 동일한 파일이 만들어질 거고, 문제는 시간이죠.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오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풋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어야 될까요? 버퍼를 연결했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샤워 꼭지에서 최종적으로 물이 나오는 부분은 어디예요?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 샤워 꼭지에서 최종적으로 물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는 최종적으로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쓰거나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걸 써놓고 만약에 여기다가 IS, OS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버퍼드 안 쓰겠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쓸 때는 BIS와 BOS로 데이터를 각각 읽고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타임 2를 구해 볼게요. 그러면 end와 start를 빼게 되면 이번에는 타임 2라고 하는 놈은 with out이 아니라 with가 되겠죠. 버퍼드 인풋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했을 때의 시간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전체 화면으로 보고요.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위에가 버퍼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밑에가 사용했을 때입니다. 일단 벌써 단위가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러니까 버퍼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사용하게 되면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몇 배가 빨라졌는지 잘 모르니까 B를 잠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 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요. 자, ratio of width and width out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타임 2라고 하는 게 타임 1보다 훨씬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비교를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임 1 나누기 타임 2. 자, 그러면 위에 게 훨씬 크니까 몇 배 빠른지가 나오겠네요. 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까요? 실행시키면 144배나 빨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했을 때 사진 한 장 카피하는데 144배의 속도 향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파일을 복사하거나 파일을 전송할 때 당연히 버퍼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이 오시겠죠? 정말로 당연히 사용해야 됩니다. 버퍼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추가하지 않는 거에 대한 속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확인을 해봤고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확인해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카피가 됐는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한 다음에 두 번째 카피2라고 하는 파일도 정확하게 카피가 잘 되어져 있는, 복사가 잘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필터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에 대한 예제로요.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서브 패키지는 EX02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데이터 인풋 스트림 아웃풋, 데이터 인풋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할게요. 데이터 인풋 아웃풋 스트림. 자, 메인 메서드를 추가할 거고요. 자,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는 건지 기억하시죠? 예, 내가 인트 타입으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더블 타입으로 저장하거나 또는 문자열로 저장을 하거나 라고 할 때 다양한 입력과 다양한 형태 타입의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인풋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걸 저장하기 위해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데이터를 쓰거나 읽거나 할 때 다양한 타입으로 쓰거나 읽거나 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 생성이라고 쓰고요. 파일로는 데이터 파일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변수로는 new 파일. 자, 이제 여기 똑같이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경로 안에다가 파일을 추가를 할 텐데요. 지금 이미 벌써 여기 섹션 4에다가는 이 파일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안에다가 파일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서 사용했던 그 경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소스부터 시작해서 여기 안에다 그대로 쓰고요. 요만큼까지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걸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아이고, 여기 지금 역슬래시 때문에 역슬래시가 또 다시 두 개씩 들어갔습니다. 역슬래시 하나가, 세미콜론 안에, 그러니까 더블 커테이션 마크 안에 카피가 되면 자동으로 두 개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어 문자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대로 카피했더니 네 개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두 개씩 다시 줄였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는 파일 이름은 그냥 파일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장명을 제가 텍스트라고 안 하고 데이터라고 할게요. 실제로 여기서 지금 데이터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갖고 데이터를 쓰거나 읽거나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한글을 읽거나 또 영어를 읽거나 라고 할 때는 1바이트 또는 3바이트로 읽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블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값을 썼어. 그럼 그건 8바이트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문자로 읽으면 다 깨진 문자밖에 안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텍스트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의 의미로 제가 .데이터라고 썼습니다. 물론 텍스트라고 써도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이 코드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안 되지만 기본적인 의미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맥락은 프로그램을 짤 때 제가 데이터를 쓰고 나서 이 파일에다 데이터를 쓰고 나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쓸 때 다양한 타입으로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쓸 때 결국에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타입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try with resource라고 하는 메서드를 그 문법 구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클로즈 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게요. 자, output stream OS는 new file output stream.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데이터 파일이라고 하는 저기 위에서 정의했던 저 파일 객체를 넘겨줬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일단은 임포트를 시켜주시고요. 자, 그럼 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에 파일이 연결됐으니까 이제 이 OS라고 하는 것에다가 주구장창 글자를 쓰게 되면 이 파일에 쓰여지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만 하게 되면 이 OS라고 하는 것에는 write라고 하는 한 바이트 단위의 입력밖에 안 되거든요. 나는 여기에다가 int도 집어넣고 더블도 집어넣고 이러고 싶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뭘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필터,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필터를 추가로 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추가할 거고요. DOS라고 하겠습니다. New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자, 이것도 필터라고 했었죠. 그럼 결국에는 위에 거가 호수라고 한다면 밑에는 샤워 꼭지니까 샤워 꼭지는 호수에 연결해야지 물이 나올 거잖아요. 당연히 여기에는 샤워 꼭지, 호수에 해당되는 아웃풋 스트림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야지 실제로 여기 있는 DOS라고 하는 놈의 데이터를 쓰게 되면 물이 나올 겁니다. 데이터가 흘러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을 눌러서 일단 기본적으로 임포트 해야 될 것들은 임포트를 하고요. 자, 여기 지금 여기 데이터 파일이라고 하는 거 오류가 빨간 줄이 나는 거는 예외 처리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나중에 IO exception까지 해서 예외 처리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write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OS라고 하는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는 한 바이트밖에 쓰는 기능이 없겠지만 DO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쓰는 기능이 있죠. 자, DOS.write int 하게 되면 이제 int 값을 쓸 수 있는 거고요. int 값으로 제가 35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DOS write 이번에는 더블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더블로 5.8 이렇게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DOS. 이번에는 캐릭터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write 캐릭터 하고 나서 캐릭터는 뭐 숫자로 물론 집어넣어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문자를 표현할 때는 싱글 코테이션 마크 안에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A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자 열도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write UTF 포맷으로 내가 문자열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자, write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플러시는 거의 기계적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DOS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내가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요구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4바이트 쓰여질 거고요. 8바이트, 2바이트,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스트링이니까 객체로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플러시가 될 겁니다. 자, UTF로 집어넣으니까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는 글자 하나가 3바이트, 한글을 썼으니까 3바이트로 쪼개져서 파일에 쓰여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write를 하는 경우에 IO exception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위에서는 file not found exception이 생길 수가 있고, 어차피 IO exception이 더 상위의 예외니까 얘를 스로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예외는 다 삭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파일이 쓰여졌을 거고요. 실제로 파일 쓰여진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스라고 하는 폴더에서 새로 고침 누르시고요. 이 파일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가 UTF-8 텍스트 형식으로 읽히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는 보이죠. A라고 하는 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4바이트로 집어넣거나 8바이트로 집어넣거나 그리고 더블을 집어넣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글씨가 보이지 않는 것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문자를 읽기 위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각각의 숫자를 저장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텍스트가 아니라 데이터의 개념으로 내가 파일에다 저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썼으면 이렇게 데이터 쓴 것들을 각각의 형식에 맞게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럼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 그대로 카피하고 이번엔 데이터 읽기입니다. 그럼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을 쓰셔야겠네요. 그렇죠? 데이터 인풋 스트림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다 지우고 다시 쓸까요? 자, 그럼 여기는 아웃풋 스트림이 아니라 인풋 스트림, is는 new input stream 하고 나서 데이터 파일에 내가 여기 방금 쓰셨던 여러분이 위에서 썼던 이 데이터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다시 읽어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만 하게 되면 바이트 단위로만 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다양한 타입으로 받을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을 DIS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new data input stream. 자, 마찬가지로 호수랑 사용국지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 번 했죠.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임포트 시켜주겠습니다. 각각의 클래스들을. 자, 이렇게 임포트 시켜주시고 나면 이번에는 이제 DIS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읽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read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다 DIS가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다 읽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read로 바뀌겠네요. 자, read int 잠깐만요. dis.read int 네, 매개 변수를 들어가 있네요. 자, read 더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read 캐릭터 자, read UTF 자, 이렇게 쓰셔야겠죠. 여기 다 read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read 자,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읽은 데이터들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read int 하게 되면 얘는 int로 받으면 될 거고요. 더블로 읽으면 더블로 받으면 되겠죠. 캐릭터랑 UTF 같은 경우는 스트링으로 받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시라고 하는 기능은 쓸 때만 있는 거니까 얘는 없어도 될 겁니다. 이렇게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없어야 되겠죠. 읽을 때는 플러시를 쓰는 게 아닌 거니까. 여기는 지금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인풋 스트림이라고 썼네요. 자, 파일 인풋 스트림 임포트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는 인트를 리턴할 거고, 더블을 리턴할 거고, 캐릭터랑 UTF를 리턴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내가 입력된 순서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데이터 인풋, 아웃풋 스트림 갖고 파일을 생성할 때 입력한 int 더블 캐릭터 순으로 입력했으면 꺼낼 때도 int 더블 캐릭터로 꺼내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 int 더블 하게 되면 여긴 4바이트, 여긴 8바이트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dis read 더블을 먼저 하게 되면 앞에 4바이트, int의 4바이트랑 더블의 앞쪽 4바이트를 묶어서 8바이트로 더블 값을 읽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깨지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그냥 값을 물론 받아다가 저장한 다음에 그대로 출력하면 되겠지만 그냥 한 방에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값을 읽어온 다음에 바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지금 화면에다 출력을 했으니까요. 아래쪽에 나올 텐데 콘솔을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5.5.8a 안녕하세요라고 집어넣었던 이 파일 안에 데이터들을 그대로 읽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저장한 그 형식대로, 그 다양한 자료형대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개의 가장 대표적인 바이트 단위의 필터 인풋 스트림, 필터 아웃풋 스트림으로 두 가지 배우셨죠? 하나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고요. 하나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버퍼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개선했었고요. 데이터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입력과 출력이 가능한 것을 예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